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 힐링은 겉으로 드러난 상처를 건드리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 Y대 김상근 교수의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싱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입니다. 오늘도 커피 한 잔 놓고 사랑과 인생, 그리고 사랑과 인생을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문학과 철학, 즉 네 가지 키워드인 사랑, 인생, 문학, 철학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여러분이 커피 한 잔 준비하는 동안 노래 한 곡 먼저 듣겠습니다. 나훈아가 부릅니다. 테스형. 오고 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사랑은 또 왜 이래. 너 자신을 알라면 좀 내뱉고 간 말을 내가 어찌 알겠소. 모르겠소 테스형. 울아버지 산소에 제비꽃이 피었다. 들국화도 수줍어 샛노랗게 웃는다. 그저 피는 꽃들이 예쁘기는 하여도 자주 오지 못하는 날 꾸짖는 것만 같아. 테스형, 아프다 세상이 눈물 많은 나에게.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 세월은 또 왜 저래. 먼저 가본 저 세상 어떤가요 테스 형. 가보니까 천국은 있던가요 테스 형. 테스 형, 테스 형. 너 자신을 알라. 많이 들어보셨지요?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만이 아니라 많은 철학자들이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실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는 철학이나 인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화두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가 타인이 내게 한 말이라면 나는 누구인가는 내가 내 자신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 질문은
나를 안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과 또 인간이 사는데 꼭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평소에는 분주한 일상을 사시니까 지금처럼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만이라도 이런 화두를 머릿속에 잠깐 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언어 수필가가 쓴 책 내용 중에서 등장하는 4명의 남성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약간 각색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에서 근무하다가 IMF 때 권고사직을 당한 A라는 5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떠난 후 정부가 지원해 주었던 창업자금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사업이 잘 되는 것 같았지만 불과 3년 만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는 부도가 나자 막대한 채무 때문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는 살던 아파트 한 채가 있었는데 은행에 넘기지 않으려고 부인과 위장 이혼까지 하고 아내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만을 남겨둔 채 채권자에 쫓겨 원룸이나 모텔 등을 전전하며 떠돌이 신세로 지냈습니다. 재기를 하려고 무척 노력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몸과 마음이 피폐해졌습니다. 다행히 고향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던 집이 남아있어서 모든 걸 정리하고 고향에 내려가 외부와 단절한 채 숨어 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짜 이혼은 진짜 이혼이 되어버렸습니다. 40대 남성 B는 지방 도시에서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소기업의 전기기술자로 입사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다 보니 기술이 늘어서 월급도 또래보다 훨씬 많이 받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봉급의 대부분을 유흥업소 등에서 탕진했고 그러다가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현재는 약이 없으면 숨쉬기조차 힘들고 또 제대로 먹지 못해서 몸이 더 쇠약해졌습니다. 그래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하든 일자리를 구했지만 들어가는 회사마다 병치레하는 그 사람을 좋게 여길 리 없었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여러 번 퇴출당했습니다. 나이가 40이 훌쩍 넘었음에도 결혼도 못하고 홀로 한 평도 채 되지 않는 고시원이나 원룸에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술에 관심이 있는 C라는 30대 청년은 사람을 볼 때마다 얼굴을 보고 점을 칩니다. 당사자에게 집안에 또는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팔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팔자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의 삶이 계속 그렇고 그럴 테니 하면서 약간의 협박서까지 담아가면서 이리 해라 저리 해라 방향을 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변변한 직업 없이 백수로 지내면서도 자기 팔자는 아직 때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현재 자신의 공고함을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D는 믿었던 형님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동네 형님에게 3번의 사기를 당해서 빚쟁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려고 낮에는 택배일로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삶의 지침에서 나오는 초점 없는 눈동자, 나이에 비해 거친 피부는 보는 사람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어느 정도 빚을 갚아 나가서 최근 대리운전을 하는 게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4명의 이야기를 간략히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A라는 50대 남성은 명문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지만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IMF라는 국가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아이러니하게 정부 도움으로 창업을 하게 되었다가 또 부도가 나고 그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로 가정이 깨지고 사랑하는 가족을 뒤로하고 도망자 신세로 지내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40대 남성 B는 본인의 잘못된 삶의 자세 때문에
술과 밤무대에 빠져 살다가 심한 병을 앓게 되었고 일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면서 이 또한 경제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일당벌이로 추락하여 한 달 20만 원 정도 하는 고신에서 살고 있고, C라는 30대 청년은 정신적인 문제로 자신의 삶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하고 변변한 직장도 갖지 못하면서 그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하고 회개한 말로 정계를 봐주면서 정작 자신의 미래는 점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 D는 주위의 잘못된 인연에게 속아 한창 세상을 향해 뛰어갈 시점에 하루에 라면 하나, 빵 한 조각으로 연명했습니다. 그러니 세상과 사람을 보는 시각이 온통 원망과 불만, 의심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서 있던 선배들로 인해서 그도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가는 4명의 이야기가 실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 아니 일부러 부도가 나고 몸이 아프고 정신이 이상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이들처럼 많은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삶의 문제를 안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의 사례처럼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건지 알아야 할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정답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시험에는 대부분 정답이 있으니까요. 50대의 그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 남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국가의 중요한 흐름과 정책으로 인해 문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40대의 그 사람도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된 것은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자신도 알 수 없는 뭔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30대의 그 사람도 자신의 앞도 어찌 될지 모르면서 남의 사주를 봐주면서 이러쿵저러쿵 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20대의 그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사기꾼의 노림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할 재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상대에게도 내게도 반반의 원인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분명히 이것을 통해 더 나은 것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하니까 그 제안에 솔깃해서 그런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린 대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고, 수많은 철학자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던졌다고 했지요. 이 외에도 철학은 삶의 의미나 가치, 존재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어떻게 죽어가야 하나? 죽으면 그 위에 또 무엇이 있을까? 기타 등등이 있죠. 수천 년이 지난 이 순간까지도 그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이유는 아직도 그 문제에 확실한 답을 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는 동안 내게 닥치는 문제 앞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해 나가면 문제 앞에서 지혜와 명철이 생겨서 똑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어느 정도 이겨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학이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나를 얼마나 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수필가가 다음과 같이 그 답에 접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례에 등장한 4명의 남성은 살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조금만 성찰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그 문제의 원인을 자기에서 찾지 않고 외부, 즉 국가와 사회, 운명 아니면 주위의 사람들에게서 찾았다. 그 문제를 나 중심에서 시작하고 찾다 보면 문제의 시작을 알 수 있고 그 다음 어찌해야 할지 알 수 있다. 50대 남성은 가정 형편이 좋아 무난히 대학을 졸업하고 남들이 다 알아주는 대기업에서 취직을 했지만 그 결과가 어떤가? 40대 남성은
비록 가정 배경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고교에서 기술을 익힌 후 기술자로 살아보자고 했으나 현재의 삶이 어떤가? 30대 남성은 인간의 지식과 논리로 다 알 수 없는 생각을 가진 소유자로 좀 심하게 말하면 정신병의 한 종류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20대는 어린 나이라고 하지만 순간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아니면 뭔가를 빨리 이루겠다는 조급함이 있었기에 당한 게 아니었을까? 이와 같이 인간은 태어난 것도 나의 선택이 아니었듯 살면서 내게 생기는 모든 문제 중에는 내 의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생긴 것도 있다. 인간의 탄생은 생리적, 물리적으로 보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하여 10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한 후 여자의 뱃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정자와 난자를 제공한 남자의 여자의 아들이나 딸이 되고 가족의 구성원이 된다. 어느 부모를 통해 세상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나라, 지역, 가족 등이 결정되고 인간으로서의 삶도 시작된다. 사례에 등장한 4명뿐 아니라 현존하는 모든 인간 각자는 태어나 살고 있는 게 내 의지가 아니었듯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 또는 개인의 유전적 요소나 주위의 모든 인간의 문제를 준 것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봐야 하는 것이다. 물론 현인들의 주장과 방법으로 일시적인 미봉책이나 해결책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조차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을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의 정답은 안타깝지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너 자신을 알라였습니다. 이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은 생각하기에 따라 막연하기도 하고 좀 진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전에 수필가의 말처럼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 문제의 답을 찾지 못하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 정답의 근처까지 어느 정도 도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인간은 보이지 않는 공기나 바람이 없으면 살 수 없는데도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면서 아니 자신이 자신도 모르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하고 큰소리치며 삽니다. 그래서 온갖 문제 앞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사랑했던 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의 문제는 인간 각자의 무지와 어리석음, 교만에서 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도 자신이 남들보다 좀 똑똑하다고 건방 떨다 보면 위에서 사례를 들었던 사람들과 별다를 게 없는 삶을 살 거라는 경고의 말입니다. 현재가 평탄하다고 해도 조만간 닥친다는 말도 됩니다. 나는 안 그렇게 살 것 같아도 세상은 나만 아는 사람, 내 이익만을 탐하는 사람, 내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큰 돈, 넓은 집, 대형 자동차를 갖기 위해 또 높은 자리에 올라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 남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 돌아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주제를 정리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인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천성에 다양한 삶의 배경이 모아져 여러 갈래의 성향으로 드러나게 되고 사람마다 약간의 다름은 있을지언정 내 자신의 못남이나 남보다 가진 게 없거나 뒤떨어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세상 탓으로 돌리기도 합니다. 물론 그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의 형편과 운명을 바꾸어 보고자 나름대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차츰 의식이 높아지면서 인간의 삶에 연구했던 동서양의 선대 철학자들의 가르침이나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의 처사실도 펴게 됩니다. 그러나 이리 해라 저렇게 해봐라 그리하면 성공할 것이다. 이런 쓰여있는 비슷한 내용을 보면서 혹시 하는 마음으로 생의 방향을 바꿔보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몇 걸음 걷다 보면은 나와 별 차이가 없음을 깨닫고 멈춰 서서
한숨 쉬며 시큰둥한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자신을 절대적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선인들의 가르침도 안타깝게도 100%가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좀 더 나은 문제의 근처에 우리보다 더 앞에 도달한 것뿐이지요. 인간은 문제의 답을 찾으려 엄청 애를 쓰는데도 찾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생겨서 술과 담배, 마약 등으로 이겨내려 하는 것이고 폭행이나 폭력으로 달래기도 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서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몸이 망가지게 되면서 또 이런저런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힐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물론 힐링을 통해 나의 현재를 어느 정도 이겨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힐링은 나의 겉, 즉 표피에 묻은 때만 걷어내서 나의 상처를 순간적으로 건드리고 뿌리를 도려내지 못하고 또 제자리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야 합니다. 인문학은 인간의 껍데기가 아닌 인간의 내면과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나의 현재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함으로써 지금보다 나은 내일의 내 삶을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김상훈 교수가 말했던 힐링은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를 건드리지만 인문학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룬다는 말은 바로 그 점을 담고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인문학적 이야기만 나오면 졸리고 고루하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일부에 내가 포함된다면 이번 기회에 하늘이나 바람, 파도나 숲 등 자연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인간 자신을 알아가는데 졸리고 지루해한다는 것을 자연에게 물어보면 철학이 왜 신과 동물 사이를 구분하는 학문인지, 철학이 왜 동물적으로 치우쳐가는 나의 삶을 붙잡아주고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학문인지 알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시간 남은 커피 드시면서 소크라테스가 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을 남겼는지 성찰해보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가는 길, 각자의 자기 길에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흥 FM 백대현의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다 볼 곳 없네. 정말 높이 올랐다 느꼈었는데 내려다 볼 곳 없네.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때론 큰 산 앞에서 무릎 꿇고서 포기도 하려 했어. 처음처럼 또다시 돌아가려고 무작정 찾으려 했어. 처음에는 나에게도 두려움 없었지만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어느새 겁많은 놈으로 변해 있었어.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누구나 한 번쯤 넘어질 수 있어. 이제와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에 지쳐 쓰러지는 날까지 일어나 한 번 더 부딪혀 보는 거야. My way. 세흥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는 시민의 방송, 희망을 전하는 공감과 소통의 방송. 시흥의 희망을 전하는 방송, 시흥 FM입니다.